민족의 노래 아리랑에 대해서 공연 전에 잠깐 아리랑이 어떤 것인가, 또 문경세제 아리랑은 어떤 아리랑인가를 우리 김상북도 음악해수사들이 좀 안 좋겠느냐 싶어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아리랑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백인백색 다 다르게 이해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한민족이 삶을 영위하면서 희로애락에 처했을 때나 또 내가 어떤 염원하는 바를 사슬로 엮어서 그 지역의 가락으로 부르는 우리의 노래, 민족의 노래가 아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리랑은 그 주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 이별, 아픔, 원망, 그리움, 조국의 뭐 이런 등등등 모든 것이 그 아리랑 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아리랑은 한 50여 종, 그 다음에 그 사설을 수집하니까 한 2만 수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악인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아리랑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리랑 연합회 김영갑 이사장이라고, 이분이 아리랑의 대가인데 그분은 아리랑은 하나이면서 이것이고 옛 것이면서 오늘의 것이고 같으면서도 또 다르다. 나의 노래면서 너의 노래가 되고 우리들의 노래가 되는 것이 아리랑이다. 이렇게 그분 남자로의 아리랑을 정의를 했습니다. 아리랑의 어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865년도 그 기점을 해서 그 이전을 이제 고대설로 보고 그 이후를 근대설로 보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 30여 년 돼요. 설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데 이제 아리설한 게 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 한민족이 많이 쓰는 순수한 우리말 고어예요. 그래서 저쪽에 그 한강을 아리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아리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크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사랑하는 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노래다, 가락이다, 뭐 이렇게 또 그 아리를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 아리는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그 아리랑으로 어변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아리랑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설은 저거는 신라 그 박혁거세 시대로 그분의 그 왕비가 알맹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인자하고 덕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왕비를 찬양하기 위해서 알령님 알령하다가 아리랑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리랑 하는 것도 한문으로 써가지고 아자 이별할 이자, 그 다음에 아가씨 랑자, 어머니 랑자,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서 내가 이별한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떠난다, 그럴 적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리랑이다. 그 다음에 아리랑설은 1865년도에 흥선대원군, 호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왕의 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궁궐을 복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경복궁을 중수를 하게 됐죠. 그때 원납전이라 해서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내가 원해서 기부금을 낸다, 이인데 사실은 강제 기부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조르고 압력을 넣고 이러니까 나 기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나 기먹었어 못 들었어 그 소리 돈 내라는 소리 못 들었어. 그 민심이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 한탄에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른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동한 그 글자 그대로 나의 귀는 묻었다. 그 소리 안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아량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아라리의 그 전설 유래 이걸 보면은 정선 아라리는 처음에 아리랑이 아니고 아라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요에서는 아리랑 어법이라고 해가지고 민요 어법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듯이 이렇게 그 지역마다 노래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반도에서 동쪽, 환경도, 강원도, 경상도는 아라리 톤이라 그래가지고 메나리 톤이라 하는 그 음악 분류상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부르는 이제 노래인데 고려는 많았고 그 고려의 중심들이 부임금을 모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금운동 72년에 얘기 들어봤죠. 그 매로 거기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꺾어 먹고 지내는데 너희들이 다시 새 임금 다시 말해서 조선의 이성계를 마음으로 인정하면 살려주겠다 하면서 해도 안 듣고 안 내려오니까 불을 질러가지고 일부는 타졌고 일부는 다 흩어져가지고 숨어들었는데 그 중에 7분이 정선 깊은 물장에 와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한식을 짓고 거기서 한탄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백성들이 봐서는 식자들이 한문으로 지은 한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걸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풀어진 노래를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아라리라 하다가 나중에 아리랑으로 변모가 되는 거죠. 시간이 크게 없는데 당초에 50분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 좀 쉬라고 빨리 마쳤잖아요. 그래서 30분으로 지금 줄였는데 그 문경세제 부르는 거 있잖아요. 문경세제를 제가 좀 빨리 읽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메나리톨이 문경의 아라리 문경세제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아리랑이 아니고 아리랑 전신이에요. 아라리가. 그때 문경에는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라리가 경복궁 중수할 때에 영남의 그 장군들이 부역하면서 한양으로 올라갈 때 또 한양에 갔다가 문경세제에 와가지고 물박다를 대갈 때 그 중수공사하면서 필요한 그 삽자루, 끌자루, 망치자루 같은 거를 여기서 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문경에 머무를 때 또 지나가면서 문경에 아라리를 듣고 갔는데 거기 경복궁 중수하면서 팔도에서 다 모였어요. 그때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는가 하면 서울 상주 인구, 한양 상주 인구보다 3배 내지 5배가 외지 사람들로 들끓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밤마다 연회를 하는데 팔도에 있는 노래들이 다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서 문경세제 아라리가 옷에 차트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거기서도 부르고 경기 한양도 다 흩어지고 또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그걸 부르니까 이게 막 확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리랑이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경세제 아라리가 나중에 아리랑이 됐지만은 아리랑의 문경세제 아리랑의 영향을 받거나 파생된 아리랑들이 전국에 20군데 있어요. 북한에 있는 명명창 아리랑 전집에도 그것이 나와요. 그렇게 뿌리가 결과적으로 아리랑의 뿌리는
문경세제 아란이고 문경세제 아리랑이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미국에 얼버트 박사가 또 선교사한테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혼자든 뭐 여럿이든 모이면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리랑이 쌀가났다. 또 적흥국의 명수다. 막 지어가지고 가사를 지어가지고 적석으로만 하게 얘기를 하니까 신통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민요는 부전으로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악보가 없고 했는데 헐버트 박사가 제일 인기 있는 곡을 채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오성지 위에다가 악보를 그리고 또 외국에는 그때까지 조선의 아리랑이라 하는 아라리나 아리랑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외국에 알린 최초의 노래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문경세제 무박자나무 공덕개방만이로 자라난다. 이렇게 영어로 딱 써가지고 가사에 이렇게 악보에 적어놨는 거예요. 그렇게 보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풍년 아리랑을 해가지고 1912년도에 문경초등학교 교사가 조선 총독부에 보고했는데 중에서 아라리가 아리랑으로 바뀌었는 최초의 문서성에 남아있는 글로서 기록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조사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영화 아리랑 1926년도에 우성영화 아리랑이 대입될 거고 그 아리랑의 주제곡이 지금 현재 번조 아리랑 우리가 부르는 보통 많이 부르는 아리랑이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문경세제 아라리가 한양 가서 아리랑이 됐고 헐버트가 채록해가지고 알렸고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나온규의 아리랑이 주제곡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얼마 전에 지난 3월달에 BTS가 강원 광장에서 아리랑 떼창을 불러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뿌리를 찾아보면 문경에서 시작됐다. 영국 폴리도르 하는 그 레코드사에서 앨범을 냈는데 유신기 8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 발견됐는데 이제 또 악보로서 그 다음에 글로서 근데 이제 소리로서 문경세제 아리랑이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점점 문경세제 아리랑이 근대 아리랑의 시원이라 하는 근거가 다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마무리 짓어야 하는데 아리랑 보기에는 문경세제가 지금 여기에 전부 가면 여러분들도 인생 중에 문경세제 가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리랑 보기에는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러나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심성 속에 우리 한민족의 심성 속에 있는 고개가 아리랑 고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리랑 고개가 있다. 그것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경복궁 중수 할 때에 여기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것을 배워서 전부 학산했는 그러면서 그 노래 속에 연상되는 고개가 바로 문경세제니까 문경세제 아리랑 고개가 문경세제다 하는 걸로 정립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이게 문경사람이라고 편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경세제는 태종 14년 1414년도에 처음 고객길이 났는데 거기에는 많은 역사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곳이거든요. 근데 그 신경림 시인이라고 그분이 세자락하는 장신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건 이제 내용 중에서 가장 엑기스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어요. 저 고개너머만 새 세상이 있다는 거. 우리끼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 사는 새 세상이 있다는 거였어요. 문경세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은 나의 이상향, 나의 유토피아, 내가 항상 꿈꿨던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고개라. 남쪽에 사는 사람은 저 북쪽
한항이 있고 넓은 대륙이 있는 그곳으로 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나라 남쪽 그 어딘가에 나의 이상형이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다. 그 고개를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고개가 문경세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시간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잘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리랑을 옛날 전통이라고 옛날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BTS 내로 현대화시키고 퓨전화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박순자 문경시 해설사 회장님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팀들도 해서 같이 이제 활동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문경세제 아리랑을 이런 방금 얘기했던 요약했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문경세제가 아리랑이 있다. 또 한 소지라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시민들, 순수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아장도시 문경시민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서울 세종회관에서 2015년도에 문경은 아리랑 도시다 하는 것을 방방에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고 했지만 그래서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시대에 맞게 하나 창작하지 않을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조선일보 100주년 되는 해에 20세기에 한국인들이 쓰는 생활용품 뭐 이런 것들을 처음 다 550까지는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진도미라는 아리랑이 있지만 그 사람들 자료를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 바로 코로나 아리랑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50년 뒤에 개방하는 걸로 됐어요. 50년 뒤에 찾는 사람을 적으라 그러는데 내가 50년 뒤에 살아야거든. 그래서 제 손자 이름을 하나 넣어놓고 50년 뒤에 찾아보고 시대의 부흥 이게 역사적으로요. 지금부터 90년 전 1930년도에 종두 아리랑이 한 게 있었어요. 종두 우두 있잖아요. 우두 전현우 그거를 하려고 90년 전에 아리랑을 부르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 90년 뒤에 우리 문경 아리랑도시 시민의 민간 단체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아리랑을 불러서 하나를 극복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펴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어가지고 자랑을 하고 오늘 해설사님들이기 때문에 이야기 위주로 재밌는 걸 좀 준비를 좀 했었는데 시간이 뭐 제한돼가지고 요약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조금은 재미가 없었는데 하여튼 우리 아리랑 문경세제 미를 나아간다. 우리만 문경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가면서 문경에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문경세제 아리랑이 있더라. 또 문경세제가 아리랑 고개더라. 뭐 요 말을 쓰면 기억해놨다가 좀 찾아주시고 우리 아리랑이 문경세제 아리랑이 전국민 5천만 전국민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